안녕하세요 포커스메이트 유저 여러분, 저는 포커스메이트의 헤드코치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유닛 러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목표 설정하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표 설정하는 방법 어렵잖아요. 저랑 우리 회사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이제 뇌과학을 전공한 연구원분들이 막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목표 설정 어떻게 만들어야 진짜 가장 뇌과학적으로 가장 잘 만들 수 있을 것일까? 라고 해서 4가지 정도의 핵심 목표 설정 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하실 때 여러분, 유닛 카드 하나에는 하나의 목표만을 적으셔야 돼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정말 할 일이 많이 떠올라요. 이게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막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막 욕심도 나고, 막 조바심도 나요. 그래서 여러분께 목표를 딱 설정해 보라면 이렇게 해요. 저는 수학 한 30분 하고요. 이거 문제 빨리 푸는 다음에 영어 한 25분 하고요. 그래서 목표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그게 다 목표 카드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뇌는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예요. 주의력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뇌는 분할 주의력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주의력은 뭐냐면 멀티태스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즉 제가 이걸 하면서 이것도 같이 신경을 쓰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멀티태스킹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개의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50, 50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100이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근데 분할 주의력을 가지게 되면 20,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총 한 40 정도밖에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뇌는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뇌 에너지 자원을 정말 딱 하나에 포커스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딱 하나만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 개를 설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그 과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럼 이미 뇌는 주의력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목표 설정하실 때 딱 하나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전환 주의력이라고 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 수학을 하다가 여러분 영어를 딱 이렇게 빠르게 전환했어요. 잘 안 될 때 많으시죠? 그리고 막 영어를 막 하다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막 풀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될 때 많으시죠? 왜냐하면 뇌는 어떤 네트워크로 그 기능들을 사용해요. 근데 그 네트워크가 막 활성화돼서 막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네트워크로 바뀌어야 돼라고 하면 이걸 이제 전환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전환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전환하는 것도 다 시간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에서 2개가 되는 순간 그 전환 에너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강조하는, 가장 길게 강조하는 딱 하나는, 여러분 목표는 하나만 세우세요. 하나만 세우시고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유닛 카드에서 목표 설정하는 제1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째 원칙은 여러분 목표를 동사형으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영어 단어 한 20개 정도 외울래. 이 정도로 쓰시면 뇌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뇌를 정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 뇌에 이 영어 단어 20개를 때려 넣고 내가 막 머릿속으로 굴려서 막 자연스럽게 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래. 약간 이 정도의 목표들이 사실은 진짜 여러분의 뇌를 풀파워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표예요. 사실 이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2가지는 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동사형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것들로. 그래서 영어 단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 20개 뜻과 발음을 모두 외우고 눈을 감고 20개를 모두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게 다 기억됐을 때만 나는 이걸 완성했다고 생각할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내용을 공부할 거고 이게 정말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행동들을 디자인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20개 외울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목표를 행동으로 선언하는 것, 이게 목표 선언하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원칙인데요.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카드를 수행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대에 하시면 효율이 더 증가됩니다.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것도 있어요. 먼저 신경 가소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신경 가소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 청소년, 뇌가 자라나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한 뉴런이 다른 뉴런과 한 10,000개 정도의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냅스들은 사실 정보를 연결하는 통로겠죠. 이 통로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영역의 활동들을 혹은 어떤 특정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시냅스의 강도가 계속해서 연결성이 강화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0단어를 100개씩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다 외웠어요. 그걸 한 3개월 동안 지속했어요. 그러면 뇌 이 부분만, 이 시냅스들만 계속 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강화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탁 치면 여기까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효율적으로 뇌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통 저희는 뇌 가소성 혹은 강화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려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루틴화 시키는 거. 여러분의 공부를 루틴화 시키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디자인하세요. 하나의 유닛 카드를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같은 시간대에 가능하면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에는 약간 서카디안 리듬이 있어요. 이게 뇌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한 90분 정도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러니까 초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90분 정도 공부하면 한 20분 정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아침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점심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밤늦은 시간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침에 온다고 정말 아침형 인간이라 이 사람은 성공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웬만하면 비슷한 공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이 네 번째 원칙은 사실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보다는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보통 목표를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같이 설정을 하세요. 30분 동안 단어 20개를 외울래, 이렇게 설정하세요. 당연히 요즘 학생분들 너무 할 일 많고 공부할 거 많고 시간이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냐면, 여러분 30분 안에 영어 단어 30개 외우라고 하시면 30분 안에 영어 단어 30개 외울 수 있는 사람이면 아이 좋죠. 근데 30개 못 외우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충 외워요. 예. 완전히 다 이해한 게 아닌데 그냥 넘어가요. 30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난 뭐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6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문제 풀었는데 다 틀려. 여러분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하나를 공부하실 때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첫 스텝에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가 진짜 걸린 시간이랑 비슷해졌어요. 즉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시간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강조하는 건, 목표하는 시간을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걸릴지는 예상 정도를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걸린 시간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한 번만 리뷰해 보세요. 요 정도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릴게요. 절대 시간에 집착하지 마세요. 공부는 시간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용을 자기 뇌에 입력하고 그걸 계속 응용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정말 그걸 자기가 말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공부를 제대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공부하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영어에서 한번 이렇게 터득하고 나면 수학에서 할 수 있고요, 과학에서 할 수 있고요, 계속 늘어나요.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자,
하나만,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같은 반복적인 공부를 계속 진행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목표 설정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하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저희 코치들이랑 함께 목표 설정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셔도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정말 잘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